그리고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를 연기하고 이 메르스 전국의 맨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이 메르스 행보를 계속 했는데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도 방문했고,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그 서울 삼성 서울병원 원장과도 또 대화도 하는 모습들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메르스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시는지요? 네, 뭐 이제 대통령께서 좀 늦었지만 이렇게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좀 더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런 모습을 직접 진두지휘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다. 진작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또 각 부처 간의 그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청와대가 좀 여러 가지 국민들 우려 때문에 불안 우려 때문에 좀 늦게 하셨는데 지금 잘하시는 거고 좀 더 다른 일정보다 지금 메르스 문제 하나 가지고 전념을 국가에 해줬으면 하는 것이 아마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방미 연기에 대해서는 야당도 이례적으로 잘한 일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행보에 대해서도 그렇습니까? 뭐 방미를 연기하신 건 잘한 거죠.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실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행보를 하시는 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늦은 건 사실입니다. 초동 단계에서 대통령이 아주 전적으로 이 사태를 막아내는데 진두지휘를 하셨으면 여기까지는 안 퍼지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잘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좀 국민들도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이게 더 퍼지지 않게 물새틈 없이 막아낼 각오와 행정력을 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분, 윤후덕 의원은 파주가 지역구시죠? 경기도 파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호연 의원은 경기도 용인 지역구시고요. 그 두 지역에서는 아직 메르스 환자가 안 나왔습니다. 저희 파주 지역은 확진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청정 지역 파주라고 이제 아직은 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파주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밤 9시부터 10시까지도 가봤는데 참 원장 선생님에서부터 전 의료진이 들락날락하는 모든 그 방문객들을 일일이 체온 체크하면서 열성적으로 막아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되게 감동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용인은 이런 의료진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고 또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인은 어떻습니까? 용인에는 이제 8분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또 한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뭐 우리 지자체나 병원이나 보건소가 철저히 격리 또 하고 있는데 더 이상 확진이 좀 안 나오길 바라고요. 또 우리 시민들도 또 국민들도 격리되신 분들이 철저히 좀 지켜주시고 그래서 모든 행사도 거의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불안은 커지는데 그래도 좀 철저히 지금 우리 시장 중심으로 또 정부가 지침 내리는 거에 따라서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망자가 2명 늘어서 모두 21명 그리고 확진 환자가 8명이 늘어서 162명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17명의 상태가 좀 불안정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격리자는 오늘만 922명이 늘어서 6,508명이 됐고 또 완쾌해서 퇴원한 분이 또 19명입니다. 지금 뭐 되게 좀 교착 상황인 것 같고요. 정부가 지난 주말을 고비로 좀 잡겠다 또는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아직은 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와 걱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지역 자체 행사, 모임 이런 것도 대부분 취소됐죠. 그리고 특히 이제 관광객 발걸음이 뜸해져가지고 그와 연관된 산업이 실제 타격을 이미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갈지 언제까지 갈지 지금 예측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이 사태가 그대로 한두 달 더 만약에 그렇게 불행히도 지속된다면은 지역 경제나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빨리 잡고 네. 그리고 이에 대한 그 경기 측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좀 정확 처방을 내야 된다고 봐요. 아, 예. 그래서 이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좀 줄여나가는 선제적 대응을 해야지. 그렇지 네. 않으면 내수 경기도 다 죽어버리고 만약에 수출까지 위축되면은 그 큰일이죠. 선제적 대응에는 추경도 포함됩니까? 아, 당연히 추경 포함되죠. 그리고 우선은 메르스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또 병원, 네. 의료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 예. 하여튼 추경을 통해서든 어떤 조치를 통해서든 네. 금전적 지원을 해야 돼요. 경제적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단계에서 그냥 막으면은 자꾸 늘어나는데 인원은 부족하고 그리고 그래요. 인원이 예. 부족하면 예산이 부족해지고 구멍을 막을 수 있는데 막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기 단계를 좀 격상하는 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메르스 청정 지역이라고 하지만 파주도 이렇게 아주 타격이 큰데 네. 확진자가 8명이나 난 용인, 사망자도 예. 1명 났다고 예, 하셨잖아요. 예, 예. 더 심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평택, 용인, 예. 모산, 수원 쪽에는 예. 좀 심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좀 더 아까 우리 윤호덕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역이라도 좀 격상 지역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 예. 일부 지역. 네네. 그러니까 뭐 파주 같은 데는 지금 뭐 청경 지역이니까 괜찮겠지만 용인이나 평택 또 지금 일부 많이 지금 확산되는 지역은 좀 네. 좀 더 강한 것을 평택, 용인, 예. 오산 이런 데는 좀 예.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예, 위해서라도 그렇군요. 정부가 좀 강력한 예. 경제 활성화 방안도 좀 강구를 해야 되겠고요. 예. 우선은 좀 국민들이 좀 더 여기에 간 위기감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스스로 내 자신이 진짜 그 병원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에서 서로 좀 조심을 해줘야 되는데 예. 이런 것을 낯쯤은 하는 그런 아, 그것이 알겠습니다. 우리 예. 국민 불안을 더 커지게 하고 있고 이것이 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전북에는 이제 확진 환자가 발생한 마을 전체를 아예 폐쇄를 해서 실제로 그 후에 그 마을에서는 한 명의 감염자도 나오지 않게 했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주의지만 전북 차원에서는 거의 경계 수준으로 조치를 취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의 주의를 유지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좀 심각한 지역, 뭐 경기 남부 지역이라든지 예. 이렇게는 뭐 단계를 좀 내용상 좀 격상시키는 이런 조치까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제가 전적으로 볼 때 동의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아, 예, 예. 뭐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는 지역은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격리 대상자도 좀 철저히 언론이나 지금 뭐 언론에서 많은 적을 해주시는데 좀 더 좀 그런 국민적인 그런 책임 우리가 예. 다 누구나가 이거는 공유하는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사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정말 협조하고 협력해야 되잖아요. 예. 예? 당연히 그런데 예, 이번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중앙정부와 좀 갈등이 있었고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고 하는 의료단체가 이 저 박원순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을 뭐 형사 일부에 배당했다고 지금 검찰 쪽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예. 근데 이거는 전 국민이 관심을 집중하고 또 경각심을 가져서 메르스를 극복해야 하는 데에서는 잣가지예요. 너무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박원순 시장이 하신 일은 메르스 확진 환자의 감염력이 있는 것을 우려해서 그 동선을 발표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동선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하고 그 사람들을 빨리 네.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네.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중앙정부가 주저주저하고 안 하는 일을 예. 박원순 시장이 나서서 한 겁니다. 이거는 고발한 단체가 진짜 의사들 집단이라고 하면은 의사로서는 고발할 일이 아니라 표창을 줘야 할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달리 뭐 무슨 지자체와의 분쟁이나 이런 걸로 몰고 가는 것 자체는 국민이 바라보는데도 그렇게 좋은 현상도 아니고 메르스를 극복하는데 도움도 안 됩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중앙 정부가 있는데 컨트롤 타워를 잘 구성해서 지자체의 장이 그것도 밤늦게 또 사실과 다르게
이 국민을 불안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뭐 정치적으로 당이 다른 쪽에 있는 지자체장이라도 저는 남경필 지사와 이제 대조를 해보면 그런 데 네. 차이가 있었다. 전 그런 생각을 갖고요. 좀 더 모든 것은 국가가 있어야지 지방자치가 있는 거지 지방자치 혼자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번에는 좀 너무 좀 더 중앙정부와 협의를 갖고 서울시장은 또 각 부처 장관 회의나 이런 데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국민을 너무 불안케 한 것도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지 않죠. 그날이 6월 4일입니다. 그리고 아직 정부가 병원이나 전체 규모에 대해서 하나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네, 정보 공개를 하기 정보 전입니다. 공개를 예.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지자체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서울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중앙정부의 갈등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역에서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이 더 안타깝죠. 특히 기초단체장은 더 안타까울 거예요. 네. 자기 지역에서 바로 일어나고 늘 보고 있고 뛰어들어야 되니까. 중앙정부는 사실 그러한 심각성조차 덜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으로 예. 지역으로 무섭게 퍼져나간 거 그런 아닙니까? 절박함으로 한 행동이다. 오히려 예. 뭐 표창한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격려하고 같이 대책을 세우자고 나서야 되고 그 발표로 인해서 중앙정부가 각성하고 같이 지자체하고 협의 대책을 만들어 나가서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 이제 발표하는 것은 좋았는데 정확한 내용과 사실에 근거한 것을 발표하는 게 지도자들의 역할이지 국민들 불신을 조장해가면서 서울 시민을 보호한다 이런 발표는 옳지 않다. 좀 더 중앙부처에 분명히 알아볼 수도 있었던 역할도 있었고 예. 또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와 협의도 했었고 이런데 네. 전혀 안 된 것 같은 그 밤 10시 반인가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그 불신에 알겠습니다. 대한 거지 뭐 이것이 아니, 이제 없는 거를 했던 것은 오죽 아니다. 그거다, 다급했으면 이거죠. 그 시간에 발표를 했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이 아닌 사실을 발표한 건 없어요. 그리고 명예훼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당사자의 이름을 밝힌 적도 없고 단지 그 환자가 확진 환자라는 사실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동선을 밝힘으로써 경각심과 알겠습니다. 주의 그리고 예.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의 이번 그 행동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예.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어쨌든 그 메르스 사태에 대처하는데 도움을 준 측면도 있고 예. 또 그런가 하면은 또 혼선을 또 이렇게 결과적으로 좀 만들어둔 측면도 있어서 이번에 대한 평가는 좀 메르스를 잡고 난 다음에 좀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그 메르스 현장 행보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삼성 서울병원장을 직접 좀 현장으로 오라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지시를 하는 대목이거든요. 예. 뭐 언론에서는 사실상 질책했다 이런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초기 단계에 평택 성모병원하고 삼성 서울병원을 실제 외곽을 둘러싸서 네. 군을 투입해서라도 철동까지 막고 완전히 방역하고 그런 조치를 했다면은 참 처음에 막았죠. 네. 지금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질책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좋습니다. 좋은데 다 지나간 후에요. 지금 뭐 질책하면 뭐합니까? 차라리 의료진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메르스를 잡아내려고. 그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게 격려하고 국민들이 정말 그 파이팅을 외쳐주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삼성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단계를 높여서 그런 병원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네. 것들도 좀 같이 나가줘야 돼요. 평택이나 이런 데들이 얼마나 지금 의료기관이 어렵습니까? 환자를 기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취하셔야 할 조치는
단계에 따른 정부 지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입장들을 빨리 밝혀줘야 돼요. 그래야 의료진이 안심하고 또 병원이 안심하고 그러면 오늘 의료를 더 지속하죠. 삼성서울병원장을 질책한 것은 그 타이밍이나 이런 것이 좀 적절하지 못했다. 질책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더불어서 늦은 질책이죠. 예? 예, 예. 늦은 질책이지만 질책하신 건 잘하셨죠. 아,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격려와 그런 병원들에 대한 확실한 지원 대책까지 같이 말씀을 그래요. 하셨어야 예, 돼요. 알겠습니다. 예. 뭐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도 의료진들 격려 많이 하신 걸로 언론에도 나왔고요. 또 현장 방문을 통해서 네. 그렇게 했고 또 지금 뭐 24시간 정말 우리 의료진들이 지금 사투를 해가면서도 한 명의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금 보호하려고 지금 고생하고들 계시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은 뭐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의료진에서 조금 미흡한 것은 또 질책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우리가 의사가 아니고 국민이 그러니까 의료진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좀 더 심각성을 가졌어야 되고 예. 우리가 작은 불씨를 지금 큰 불씨를 지금 만들어서 큰 불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불을 정말 온 국민이 이제는 힘을 합쳐서 끄고 불을 끄고 난 다음에 이 불씨가 과연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또 이 전염병이 이게 뭐 오래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흘러온 것이 아니고 이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이제 메르스가 이게 지금 중동 국가에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잘못도 있지만 알겠습니다. 예. 이제는 좀 더 어떻게 빨리 이것을 잡느냐 네. 이것이 가장 알겠습니다. 시급한 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듯이 삼성 서울병원도 사실 초기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과거의 일이 아니고 삼성 서울병원은 오늘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도 계속 확진 환자가 또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이 이 삼성 서울병원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지적하고 당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 이거는 뭐 삼성그룹에서도 인정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지금 윤호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책은 질책이고 그러나 정말 고생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격려와 지원책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좀 빨리 잘 정리돼서 좀 국민들한테 제시됐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이시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자, 조금 이제 전국 상황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저 황교안 총리 후보자 본회의 인준 처리를 합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여야가 지금 합의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의사 일정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뭐 원내 부대표하고도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 내일 이제 우리 당은 사전에 의원총회를 해서 행동 방침을 좀 정하려고 해요. 근데 이런 합의가 나온 본회의에 데는 들어는 가는 건가요? 일단 본회의장에? 협의 내용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협의 내용까지 나오기에는 메르스라는 참 국가적 대난에서 정치권이 조금이라도 국민에게 안심을 드리고 또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그런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총리 후보자가 부적격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부적격자에 대한 그 우리 당의 대응은 내일 의논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뭐 참여해서 반대하는 방식도 있고 또 참여하지 않는 방식도 있고 하고 하는데 일단 의사 일정에 합의해 준 것 자체는 의사 일정에 합의한 것은 일단 본회의에 참석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여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일단 그렇게 큰 가닥은 잡힌 걸로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이 새정치연합에서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서 3대 의혹에 관한 그 사과를 하라 이렇게 요구해 왔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된 겁니까? 그거는 더 내일 보고를 들어봐야 합니다. 그 일부 들리는 얘기는 인사청문회를 실질적으로 그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문제. 네, 그거는 소위를 따로 구성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또 특히 그 변호사를 했던 분들의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사건 수임의 내역들을 제대로 국회에 보고할 수 있게 해서 그것을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보완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증인은 그러니까 그 후보자는 증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위증을 했을 때 처벌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된 이제 청문회법 개정 예, 위증을 부분은- 했을 때는 처벌받는 것까지를 그걸 소위에서 이제 개선하는 앞으로 걸로 논의하기로 했고, 그렇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적절한 시기에 포괄적으로 유감을 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보도가 되던데 사실인가요? 뭐 아마 여야가 합의했고 또 본인께서 이제 유감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요. 네. 네. 뭐 내일 뭐 10시에 일단 여야가 합의로다가 이제 본회의에 지금 아마 표결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법무부 장관으로서 청문회를 통과하셨던 분이고요. 네. 또 국가가 지금 메리츠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총리가 공석입니다. 그러면 이게 청문회가 정말 우리나라의 발목 잡는 겁니다. 이 청문회법 잘못된 겁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과거를 가지고 너무 얽매이는 거는 국가의 미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양쪽 다 고치자고는 주장을 하시네요. 고쳐야 됩니다. 이거 예, 뭐 이제- 미래를 보고 검증을 하고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재질을 보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이분이 국가 발전을 시킬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의 청문회는 오로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 뭐 했느냐, 잘못했느냐, 뭐 어려서부터 모든 걸 나오니까 이게 한 20명, 30명 중에 한 명을 지금 장관이나 총리를 이렇게 거기서 네.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국가의 다들 미래는 기피한다고 없다. 하는 얘기까지. 기피하고 예. 거기 통과되는 분은 거의 아무 깨끗하게 아무것도 능력 같은 거나 앞으로 미래를 봐서 그 부처에서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느냐 정말 그 부처가 알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예.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예, 옳지 미래지향적 않다. 청문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이 봅니다. 다르신 것 같네요. 아니 우리 당이 집권 하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대로 된 후보를 한 번에 낼 겁니다. 제대로 된 총리를 한 번에 낼 거예요. 이번 이 후보 같은 경우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전관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과 1년 사이에 17억 원의 돈을 벌었어요. 전관예우라는 게 상당히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고 또 하나는 100몇 건의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네. 않아가지고 검증을 못했어요. 문제는 전관예우에 따라서 유죄가 무죄가 됩니다. 그리고 징역 살 만한 범죄가 징역이 안 되는 범죄가 돼버리고 구속 사건이 불구속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 나옵니까? 사법 정의가 망가지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